예, 또 자평진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기를 나누는데 간지별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간지라고 해서 천간에 투출할 경우에는 이제 관계없는데, 이제 지지로도 이제 원령에서 변환되는 거죠. 들어와서 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심해점 선생이 아주 참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세요. 자, 원문이에요. 명중에는 시와 기가 있는데 또 비록 지간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라고 해도 되고요. 이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든지. 간이 주가 되는데 뭐냐? 천이다. 천, 하늘. 그건 동한다. 그래서 유위, 쓰임이 있다. 동해서 쓰임이 있다. 지지는 주가 땅이 되는데 고요하면서 대용. 이게 바로 이제 참 심해첨 선생의 말씀에 아주 진짜 격국론이 여기에 하나의 큰 의미가 있어요. 요즘 지지를 가지고 이게 천간에 어떻게 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이 지지는 쓰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움직여서 위용, 유위가 되고, 지지는 고요해서 그냥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일간은 주로 주가 되면서, 그러나 또한 일간이란다. 또한 천간은 하나가 주인이다. 유일하다. 근데 지장간은 아니야. 지지는 장다.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복되고 화됨이 안덕불수. 어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나. 안덕불수라는 거예요. 예. 이걸 끌어놨고 읽었어야 되는 건데요. 명중에 희기가 있다. 명중에는 이것도 한 번 더 쳐줄까요? 예, 명중에는 희기가 있고, 비록 간지를 갖추고 있으나 간은 하늘의 주가 되어 동하면서 이루는 것이고, 지지는 땅의 주가 돼서 맞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1-1.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고 쓱 지나가면 절대 여러분도 이해도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만약에 비유해서 갑일주가 관성을 쓴다 이게 유관. 근데 봉경신을 만난 즉 하면 이건 대운에서예요. 대운에서. 예. 만난다라는 거는 가로를 열고 대운에서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다시요. 천천히요. 이게 천간의 투출이 아니라 봉이면 여튼 즉 관사분잡이 돼요. 이거는. 그런데 신유는 부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만약 지지로 신유가 있으면 혼잡되지 않는다. 자, 이 소리예요. 자, 1번 예시명조. 이거 보세요. 이건 관사를 혼잡이에요. 예. 신금이 투출하고 또 경금이 있으니까 관사를 혼잡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명조, 이거 보세요. 신유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관사를 혼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지는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관사를 혼잡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참, 심해점 선생 참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건 관사를 혼잡이다. 근데 요즘 또 억불원에서 요 일주에 신금이 있다. 그러면 이건 또 관사를 혼잡으로 보더라고요. 물론 이제 억불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돼도 이건 관사를 혼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정관을 쓰라. 만약 신금 역시 신금이 왕지이니 이것도 왕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요? 2번 이것도 왕지이니 왕지이니 신이 신유에 좌하더라도 마치 뭐와 같냐면 부관이 이렇게 어떤 관청부자잖아요. 그 관청에서 두 가지 도장을 갖고 있는 장도인, 도인을 정부의 관리가 도인을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정부의 관리가
예. 부관이 도인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부에서 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부의 관. 이거 그러면 부는 낮은 부죠. 도 밑에 부니까.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부관이라고 정부의 관리가 아니네요. 이렇게 쓰면 안 되네요. 부관이, 예. 부관이 도인을 잡고 있는 것이다. 부관은, 뭐예요? 지방부예요. 예. 여기는 없네요.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 이렇게 쓸게요. 예. 그러니까 더 튼튼하다는 거죠. 예, 이게, 예. 곶집, 마을 관청. 마을 관청인데, 이 돈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예. 아셨죠? 그래서 이거다는 거예요. 예시명조 3번. 이것도 아무 관계 없고, 2번. 이거 똑같이 제가 내려온 거예요. 이거예요. 예시명조 3번. 예. 또한, 봉. 이 신이, 두 개의 신이 만나면, 이거는 또 천간으로 만났으니까, 관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유가 있으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금이 두 개의 자가 있으면 마치 하나의 부가 하나를 이군을 섭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일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고, 예시명조 4번이죠. 이것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섭정이 되는 거죠. 섭정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병화가 이렇게 여기 이제 예시명조 있을까요? 병화가 투출한 적 상관이 되죠. 예, 목생화해서. 근데 봉오 하면 이게 뭐냐면 대운에서 오화를 만나면 부작차례 이런 걸 얘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뭐냐? 정은 동하고 오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정과 기가 아울러서 병장 아울러서 암장되어 있으니까 어찌 재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리죠. 기능은 작용하지만 대운에서 오화를 만나면 이 이론으로 말하지 말라. 정화는 천간이라 동하고 오화는 지지라 고요하고 또 정기가 함께 암장하니 어찌 재가 대미를 하겠는가라고 해서 이런 경우 아무 관계없다. 오화가 들어와도. 예. 오화가 들어와도. 그러나 역시 지지에도 능히 화복이 있다. 그건 어째서인가. 자 보세요. 화복이 있는데 그건 어째서인가. 만약 간목이 유관을 써요. 근데 봉오가 본래 있어요. 예. 그럼 미능상 오는 상관이 아니에요. 왜? 투출을 안 했잖아요. 네, 투출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본명에 인이 있다든지 술이 있으면 또 불격 2위, 2위2자 그 두 자리가 서로 떨어지지 않으면 불격이자니까요. 화가 동해서 역시 능히 상관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예, 이렇게 해서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오면 인호 옷을 화국을 이룬다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대운에서 오화가 들어왔다. 그럼 인호 화국을 이뤄서 화국을 이루니까 유급이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평시에 오화가 그냥 쓱 한번 지나가면 그래도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목이 있어갖고 화를 이렇게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화국을 이룬다는 거죠. 또 다음 술 보세요. 이거 갑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때 오대운이 들어오면 오술 화국을 이루어서 유금을 깨버린다는 거죠. 예. 참 신묘천 선생 말씀 잘하셔요. 예. 즉 이걸 반대로 보면 또 어떻게 되냐. 만약 갑생 신월이 오가 있으면 부재 제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목이 있든지 술목이 있으면 이자가 천국을 이루면 그 화가 동해서 역시 능히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회국이 돼야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한다. 이것이 바로 천간과 다른 것이다. 별야라.
즉 이건 한 가지 방법이니 나머지도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지금 여태 한 가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사례명조 9번을 해놨죠. 만약 이런 경우 값인 6월일 거예요. 이런 경우 이렇게 인목이 있다 이러면 이건 또 뭐예요? 술련이 있다 이러면 오화가 들어오면 이건 회국을 이루어서 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천간과 분명히 유별함이 있다. 천자를 하나 더 넣어놓을까요? 천간과 유별함이 있다. 지지니까요. 천간과 유별이라고 하죠. 다름이 있다라고 할까요? 유별함이 있다. 라는 거예요. 유별함이 있는 것이다. 즉, 이는 한 가지의 근거가 되니 나머지도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심혜청 선생이 잘 말씀하세요. 이거 참, 이게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다가도 오화가 들어오면 이거 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화가 하나 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경우는, 격이 안 깨진다는, 격이, 이 정도는 깨지죠? 이 정도 안 깨지나요? 이건 정화 투출한 상관의 기능을 작용하지만, 대운이 오화를 만나면, 작용을 하지만, 이 이론에는 말하지 말라. 그렇죠? 작용은 해요. 기능으로 작용을 하지만, 오화가 들어왔다 해서 더, 작용이 더 낫다라는 거지,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는 오직 천간이라 동에서 오화는 지지라 고요하고, 그러니까 오화가 들어왔다고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화 자체가 이미 천간이라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기능은 작용한대요. 오화에 만나서 오화를 만났다고 그 이론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미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미 정화는 상관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써놔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화가 들어왔다 해서 상관이 더 심하게 장화를 하냐? 아니다는 거죠. 이미 정화는 상관의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화가 들어왔다고 해서 더 날뛰고 하는 건 없다. 지지로 들어오는 오화는 상관작용을 안 한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 여기 이제 갑인이나 갑술이나 있으면 오화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이 지지가 상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도 참 심혜점 선생이 이렇게 격 잡는 걸 잘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사례명조를 만들었어요. 어딘가요? 제가 좀 빨간 글씨를 좀 만들어 놓고 싶은데요. 이미 정화가 시간에 나와 있는 걸 찾아있죠? 이거죠. 이거죠. 이미 정화는 상관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화는 천간이라 통하고, 그러니 결론은 정화는 천간이라 통하고 오화는 지지라 고요하고, 또 정과 기를 함께 암정하고 있으니 어찌 제가 됨을 알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찌 알겠는가. 딴 사람은 웬만하면 모른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참 천간과 지지의
차이가 나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유별하다. 분명히 간지가 유별하다. 별도다. 시기는 어떻게 들어오냐가 중요하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격국론을 이렇게 원본을 보고서 쭉 공부를 하면 선생 따로 없이 충분히 이거 배울 수 있어요. 예,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막 선생 쫓아다니면서 돈 내가면서 배울 필요 없죠. 예. 그래서 또 지지 가운데서 또 시기가 만나서 또 그게 투출하면 청하게 되는 건 어째서인가 라고 지금 다음 강의는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참 이래서 참 심해촌 선생님도 참 격국론 강의를 참 잘하세요. 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